2015 북한에서 가장 뜨는 직업. 장마당이 400곳이 되다 보니까 택배 이사들이 생겼다는 거지. 엄마한테다가 화장품을 보냈거든요. 보이지더니 저희 집에 그 우체국 박스를 들고. 진짜? 관광 안내원이 되면 백두산, 묘향산, 몬산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좋겠다. 저는 한류 스타를 봐갖고 춤을 엄청 많이 배워주거든요. 대한민국 노래를 춤을 가리킨다고. 휘바람 휘바람. 재밌고 즐거운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선선해진 방공기만큼이나 아주 반가운 분이 나오셨는데 네. 저희 김영철 씨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오늘요? 네. 누가 오는데? 정말 달변가가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처럼 말만 많은 게 아니라 들을 말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요? 팝이면 팝, 영화면 영화. 네. 우리나라의 3대의 꾼을 모시라면 저는 이분을 랭킹 1, 2위에 항상 두고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네. 저런 분이 정말 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바라다가 아니. 결혼을 하셔서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팝 칼럼니스트 김재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 나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아니 오늘 두 MC의 이야기 들으니까 네네. 확실히 뭐 그 씁쓸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흡수하시더래요. 남희석 씨하고 지난주에 술 먹었는데 바로 섭외 들어오고 요새 직접 섭외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구나. 이런 분이 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별로 관심 없고 대부분 최근에 젊은 분들 만나면 예. 저의 새아버지가 돼주세요. 새아버지. 예. 새아버지. 송희 씨, 예. 팝 칼럼니스트가 뭡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형 적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셔야 형도 여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제일 똑똑하고 야무진 우리 아영 씨.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팝 그 칼럼니스트니까 그 팝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제 기사로 다루거나 어떤 잡지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역시 엘리트셔. 여기 수준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윤영선 대표님께서 왜 매니저세요? 아영이 매니저예요? 아니 여기 윗동네는 다 그래요. 이 동네는? 자, 오늘 우리 김재훈 씨 열렬히 환영하는 방. 이렇게 시원시원한 말솜씨 가지고 계신 분 나와 계신데 네. 또 한 분 새로 나오셨습니다. 누구요? 새로운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부터 이만갑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요. 특별한 인연을 찾아 오늘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씩씩함과 털털함이 매력인 송수련 씨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쁘다. 이만가불려요 복멍.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남한의원 성수련입니다. 저는 거동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해 군사건설국에서 4년간 군사복무를 하였습니다. 이만가불려요 씩씩하게 임하겠습니다. 어이, 좋다. 이만갑 출연진 중에 사연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네. 누구? 이 정민우 중대장 동지입니다. 또 그렇게 일곱 명 중에 걸려들었구만 마수에. 정민호 중대장을 북한에서도 알았습니까? 네, 제가 중국병사였는데 제가 강원도 거산에서 자강도까지 희천발전소 지연물자랑 물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짐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근데 짐을 실을 수가 없는데 그때 막 차는 떠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저 어느 한 중위 동지가 막 와가지고 목소리 엄청 큰 거예요. 막 비키라고 하면서 짐을 막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냥 얼굴만 그냥 기억하고 그냥 중위 동지라는 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저 뒤에 있는 우리 중대장 동지였습니까? 진짜? 네,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이렇게 TV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반 거 같은데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해서 보니까 사람이야?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지금 너무 말라서 한심해 보이는 게? 솔직히 북한에서 정말 멋졌습니다. 좀 통통하고 눈이 군복 입었을 땐 멋졌는데 한국에 와서는 조금 많이 멋졌습니다. 궁금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엄청 컸다고요? 비켜. 네, 목소리 엄청 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비키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근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북한은
막 이랬을 텐데요. 아이 비키라고 군대 열차간인데 어디 살 사람 타냐고 하면서 막 짐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장 동지. 야, 진짜 세상 이런 멋진 좁다. 남자입니까? 진짜 세상 좁다. 내 한도 이름에 좁네. 진짜 인정이 좀 있어요. 인정기는 진짜 인정이가 있습니까? 여자들한테만 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거지 뭐. 남자들 같으면 발로 차지 빨리 실어 자식.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저 중대장님보다 송수련 씨한테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딱 한 번 잠깐 만난 남자를 대한민국에 와서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반하셨구나. 반하셨어. 아니 그래서 내가 수련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데 어디 만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스쳐간 인연이 있는 거죠. 잠시 그걸 그때는 저는 하동 살고 중대장 동지는 중이다 보니까 중이 동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밖에 근데 못했습니다. 되게 본인이 멋있는 편이었다고 큰 편이었다고. 누가 중대장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북한 뺀질이지 뭐가 그냥 멋있어. 거기도 한것 같았어요. 형적인 북한 뺀질이 좀 얘기 좀 상이야. 해보세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다. 도와준 건 많아요 일단은. 또 도와준 분들 많고 길 가다가도 좀 불쌍해 보이고 뭐 솔직히 여자들이 많지만은 90%가. 그것도 하나의 작업인가요? 90%가 여자래. 아니 차 못 타고 가면 실어주고 이제 뭐 같은 군대끼리는 또 통한다고요. 맞아. 근데 얼굴 보고 한 거 안타 아니에요? 꺼면은 야 뭐 싫으면 같은 여자지면 약해 보이니까 야 이 빛이라 저게 좀 하고 막 실어주고 이런 데는 진짜 인정도 많고 그리고 번 돈 있으면 북에서 어떤 사람 가족 탈출하는 것도 도와주고 정의감이 있는 분이. 정의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맞아. 수련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군대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집도 많이 힘들었고 해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삼촌이 거기서 동원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 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군대를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 솔직히 사회있으면 시집이나 가야 되고 뭐 가서 애기나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일하기도 또 좀 힘들고 탄광이라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전 군대 나가서 입당하고 들어와서 그냥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군대에 막상 가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갔을 때 건설국이다 보니까 모두 다 여자들도 막 삽질해야 되고 진짜 선배들 보면 막 중급병사, 상급병사 보면 막 근육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막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사람이 막 피 막 벌도 막 터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 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 부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력 부제가 한 개가 그저 세면투랑 그리고 더 자갈이랑 머리랑 이렇게 섞어서 15톤 정도 되거든요. 한 개가. 예. 근데 그 한 개를 기준기를 올리다가 그 북한은 이렇게 기술이 막 없다나니까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 80m, 막 100m 기준기를 이렇게 집어놨는데 바람이 이렇게 높으면 바람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게 사람 그게 당황해서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고 그거 그냥 맞고서 막 사람이 죽는 거. 근데 앞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서는 그 이렇게 막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도 눈물이 흘리시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었나 봐요. 신선다리 건설 나왔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사고를 이거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고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죠. 막 탈영했어요. 탈영까지 했을 정도로. 네, 근데 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중국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막 계속 밤에 지금까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려면 공포증으로 해가지고선 많이 지금 힘들어요. 누구랑 와 있어요 여기? 혼자 왔습니다. 가족은요? 가족은 다 북한에 계시는데 어머니 데려오려고 돈이랑 열심히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엄마 자강도에 연결하니까 엄마가 자강도 작년에 10월 달에 너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수련 씨가 이렇게 씩씩한 군인 생활까지 하고 오신 분인데 또 우리 중대장이 또 베풀었던 그 친절이 기억에 얼마나 남는 겁니까? 이게 베푼 사람은 뭐 말해서 기억 못하지만 지금 겪은 사람은
그 하나가 그렇게 고마웠었잖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너무 반가워 감사해서 그냥 뭐 오빠가 한 것 같았어요. 그죠? 친오빠 본 것 같죠? 네. 힘내야지. 힘내야지. 진짜 옆에 왜 교회 오빠 같아 착한 교회 오빠처럼.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고 잘할 거야. 북한에서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다 뭐 사람 사는 거 뭐 힘든 것도 없고 뭐 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대. 일단은 생각부터 바꿔. 그 화이팅. 네. 수현 씨 환영합니다. 예.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2015 북한에서 가장 뜨는 직업. 지난번에 이만갑에서 북한 이색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김정은 정권 이후 바뀐 사회문화적 분위기만큼이나 또 북한에서 직업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생소한 직업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저기 저 뭐야 그 김일성 화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김일성 화. 그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여자 중장비. 맞다 포크레인. 막 큰 포크레인. 남한에서는 흔하지 여자분들이 않죠. 하는 거. 제가 들었던 직업 중에는 라디오 봉인 해제사인가요? 있었어요. 봉인이 뭐야? 우리 방송 보셨군요. 라디오가 이제 가청범위라는 게 있는 건데 다른 방송은 못 듣게 이렇게 이제 막아놓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열어주는 거. 예. 대표적인 그런 게 다 나온 직업이죠. 것 같은데 김영철 씨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출연 안 하셨는데 김주성 선생님이 네. 하셨던 그 가로등 껐다가 켰다가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가로등 손으로 끼고 다니는 거? 네. 너무 웃기죠? 하긴 어릴 때도 우리도 가로등 켜져 있으면 우리 엄마가 가서 켜놓고 온 줄 알았어요. 예. 나는 가로등 켜지면 거기 가서 책 봤어.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예전에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옛날에는 그 여자친구 이렇게 데려다 주러 가면 집 앞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면 참 안 좋은 행동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돌 던져서 깼어요. 맞아. 왜냐하면 여자친구랑 뽀뽀를 한번 해야 맞아. 되는데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맞아. 항상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분위기를 잡고 싶은데 집 앞에 가로등이 너무 화난 거야.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봐서 저쯤 괜찮다 그러면 막 돌 던져서 그 깨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첫 키스 장소는 가로등. 김영철 씨 세대는 첫 키스 장소는 김영철 씨는? 뭐 이제 데려주다 택시 안. 김영철 씨 첫 키스 해봤어요? 이것도 기사감 아니에요? 이거 김영철 첫 키스 해봤다. 나 요새 이제만 들어갑니다. 나 뭐라고 매주 기사가 나와. 이거 또 나오겠어. 김영철 씨, 첫 키스 해보셨어요? 지금 택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신기한 직업 있을 테고 뭐 북에서 신기한 직업 많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직업 보고 잠깐 놀랬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지금 김태훈인가? 팝 칼럼. 김태훈. 네, 아까 팝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팝콘 회사 사장님입니다. 네. 아야나 또 오늘 다들 왜 그러니? 팝콘에다 사장님 줄 알았대. 이 잘생긴 얼굴에 팝콘 장도 해? 오늘 남북한 모두가 깜짝 놀랄 2015 북한에서 가장 뜨는 직업 기대해도 좋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예, 북한은 우리가 상상 못할 직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1번입니다. 네, 뭐 네모 강사. 네모 강사.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는 강사. 모를 것 같은데요? 1번은 첫 번째 강사. 운전 기술 강사. 일리 있다. 트럭 운전이나 이런 게 막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하는 북한 일종인 탱크까지 이거 운전하는 거는 탱크 운전. 아니면 그런 거 어떨까요? 자동차 운전 무슨 학원에서 탱크를 가르쳐요. 아무리 북한이지. 가르쳐요. 북한. 아니면 북한 일종은 탱크까지 운전할 수 있다. 스키와 겨울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아, 레포츠. 레포츠가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스키장을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겠다.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그 탈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탈북하는데 바로 남한으로 오시기 힘드니까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아닐까. 그 생기면 잘 되겠다. 보면 탈북해서 중국어 못해가지고 다 고생했죠.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중국어 못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말을 모르는데 이게 공안이 딱 보시 어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자기한테 말 시킬 것 같은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야 돈 줄 테니까 중국말 좀 해라. 안까라 중국말 뭐라고 막 아무 말이나 해라. 하니까
또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배워주는 단어가 하나 의미가 있어요. 있는. 활용이라고 말하라고 해요. 에? 버스를 타면은 홀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동안들이 너 어디 가니 이걸 묻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홀웅 이러면 된대요. 근데 홀웅이 뭐야? 홀웅이 활용이란 뜻이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홀웅이란 한 단어 알고 버스를 탔는데 이제 공안이 딱 타가지고 너 신분증 보자 이러니까 홀웅.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홀웅. 그때 다르는구나. 아, 이거 실화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잡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그냥 풍자해가지고 나온 말이 생겼던 야, 그거 재밌네.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첫 번째 소녀시대 전문 댄스 강사.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한류가 걸그룹 손주시. 그래요 나좀 이렇게 한다고? 그거 아니야? 북한에 지금 한류 열풍이 돌면서 이 춤을 엄청 많이 배워주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 이 막 한류 스타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못하니까 이제 뭐 어젯밤에도 이 노래를 디스코처럼 이렇게 편곡을 해갖고 거기다 맞춰서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한 번에 맞춰보는데 이제 그 퍼미니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이제 한 번 맞춰주거든요. 뭐 소녀시대랑은 또 퍼미니가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퍼미니죠, 뭐 소녀시대죠 이렇게 해갖고 한 30명이 돼요 여자애들이. 안 걸려? 네, 안 걸려요. 어떻게 해요? 아니 걸리지 어디서 않아요. 가르쳐줘? 강사 선생님네 집안에서 집에서. 어젯밤에도 하면서 그 노래는 그거 노래를 하는데 여기 춤은 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어젯밤에도 이제 이게 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다라라따 하는 게 이게 디스코로 나와요. 그래갖고 처음엔 이제 몸풀기를 이제 딱 털어주면서 이렇게 쫙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팔 이렇게 꺾어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게 그러면. 노래 얘기해주세요. 시작. 근데 그러면 이 소녀시대 전문 댄스 강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춤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술대학에서 이제 그 예술대학에서 그 강사를 해주 이거 무용을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무용 이제 선생님. 월급을 못 받고 이제 그 돈이 이제 막 딸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이거 강사를 이거 전문 한류 스타를 봐갖고 이거 지도를 그치. 해줘요. 남자들은 어떤 거 배워요? 동방신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2PM 그다음에 그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거 저희 동네 싸이 이런 예, 거. 현아처럼 생긴 여자애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싸이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그것처럼 춤 진짜 잘 추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를 그 혼성 2인조를 해갖고 춤이랑 배워줬는데 그게 엄청 이름 났어요. 장하연 씨.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같이 애들을 30명씩 엄마들이 두 손에서 모아서 큰 집에 가서 이렇게 틀어놓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쿠레옹 팝 그런 춤을 이제 같이 배웠거든요. 네, 그런 건데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팝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엄마들도 거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아빠들이 밥을 해줄 사람이 없고 줘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그걸 톡톡 배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북한 쫓겨나. 주부들도 주책이네, 주책이. 이런 게 그냥 단순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윤미 씨. 계속 모여서 놀거든요. 친구들끼리 여기는 클럽이나 있어 가서 노는데 거기는 이제 집집마다 모여서 놀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근데 그게- 음악이 이제 그 천곡집이라는 음악이 그 CD 알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 음악도 들어 있거든요. 맨 끝쪽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이제 춤을 배우는 거예요. 네,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두 번째 보여주세요.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두 번째 네모 기술자. 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도박일 것 같아. 도박이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노름하게 된다고. 이게 맞아. 돈 있어야 노름하는 게 아니라 없을수록 더해. 김영철 씨. 앞에 소녀시대 나왔다. 북한 떠는 직업. 가정기술? 힌트 좀 주면 안 돼?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땡땡이에요? 이죠. 카메라 너무 나한테 오래 있어.
귀여워. 지금 카메라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힌트 좀 주면 안 돼요? 자, 위조 기술. 와, 한 번쯤. 화폐 이런 것 때문에 또 신분하고 이런 거를 위조해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위조 기술자가 뜨고 있지 않나? 근데 2015년 신기술자니까. 지금 김영철 씨 이렇게 하니까 은하 씨가 귀엽대요. 고마워요. 나도 들었어. 은하 진짜? 오빠 오늘 이 옷도 사주실 거죠? 한국 사람 다 됐구만. 지금 나 이용해 먹고 있어. 안 돼. 전형적인 한국 주부의 스타일. 치즈 발명거든요. 나갔거든. 난 나중에 진짜 달라고 그런다고. 저는 네. 전기 기술자. 전기 기술. 왜냐면 제대로 전기나 이런 게 보급이 안 들어오니까 옆에 집에서 이렇게 전선 따오는 사람들 있죠. 전기 봉인 해제. 그렇죠. 전기 봉인 해제. 말하자면 전봇대에서 전기 따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만감을 많이 봤어. 아까 우리가 춤추는 거 나왔잖아요. 소녀시대. 약간 외형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마 뭐 이렇게 펌. 말 된다. 미용? 예, 미용 기술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말 된다. 정답 확인합니다. 그러네. 카페 기술자 안 카페. 뜨는 지가 베스트 3. 카페. 아니야. 이게 화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사람은 여기서 달러. 많이 이렇게 달러를 받아보고 밀수를 많이 해본 우리 담비 씨가 화폐 기술자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화폐면 최근에 북한에 그 죽은 돈을 살리는 기술자들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북한이 화폐 교환으로 해갖고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민폐나 달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달러나 인민폐는 가짜가 또 많다 보니까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또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곳을 막 이렇게 뭐 돈이 다니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너덜너덜해진 돈을 바늘로 이렇게 점선을 딱 그어갖고 딱 한 다음에 그게 그 전용 소독제가 있어. 전용으로 씻는 걔를 씻은 다음에 화폐를 딱 정확하게 만들어갖고 쓰는 아니, 이게 발행할 손을 붙이는 네. 뭐 화폐 재생하는 거네. 호기 씨도 알아요? 국내 화폐를 못 써요. 왜냐하면 또 화폐 교환할까 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대로 국내 돈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달러나 이제 그 인민폐 같은 그런 돈을 이제 그 막 옷장이나 이제 막 초상화 뒤 막 이런 벽이랑 이제 문 따고 이제 거기다 넣는데 이제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만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해줘요. 진짜 예쁘게 돈을? 새 돈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도망가진 않아요? 아니 도망 안 가요. 은희 씨. 할머니들. 저희 때는 그 돈 세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그 돈 세탁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비누칠 해가지고 빨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북한 돈이 정말 냄새가 정말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집에다 낚여놓으면은 숨겨놓으면은 냄새 나는데 딱 찾아가지고 돈 해서 도둑들이 도둑질해가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돈을 물로 적셔가지고 비누로 빨고 이런 게 있었었어요. 돈 세탁이 있다. 저 강릉도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북한에서는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그때 빼서 쓰면은 훼손될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집에다 이렇게들 보관들 하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엔 운행이 없어요, 운행이. 조선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건 운행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운행이 아니고 돈을 찍어내고 국가기관, 공장기업소 여기에 행표를 넣어주고 하는 그거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최신소의 조금소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조금소가 있는데 이 조금소에는 운행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 조금을 해놓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조금을 해놓으면 뭐 이자라도 붙어야 되는데 이자도 안 붙습니다 여기. 뭐 0.01%나 붙나만 하고 이자는 둘째치고 타줄 수가 없어요 돈을 가서. 내가 거기에 돈을 북한 돈을 10,000원을 조금했다면 이 10,000원 돈을 찾으려면 일주일 전에 어디다 쓰겠다는 것까지 내 가지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도 마찬가지고. 그 무슨 은행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찾기도 시끄럽고 또 가면 돈도 없고 운행에 대한 개념, 조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다 집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단독주택에 있는 거라면 독이라든가 비닐주머니에 싸가지고 묻어놨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 집들은 그 잘 자기가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관이 가능한 아궁이 붓도 밑에다가 부댕이 파고 그다음 묻어놓고 나는데 이래가 손상이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래 있으면 습기 차고 손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화폐를 다시 재생시키는 기술자들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왜 웃었어요?
유미 씨? 어디다 감췄어 그 집은? 저희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잘못 꺼내다가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꺼냈는데, 그러니까 쓰려고 꺼낸 게 아니라 확인을 하려고 가끔 본 궁금하거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훔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동 4세대였거든요. 이렇게 붙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집에 아줌마가 이제 그 봤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살짝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다 문 걸고 이제 산에 간 다음에 그 아줌마가 꺼냈죠. 그냥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확인했으니까 분명히 있겠지. 좀 더 이따 확인하는데 한 줄 뒤에 확인할 거 없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 천정에 숨겨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말했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쥐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게 금방 까먹잖아요. 한 1년 후에 까보면 한 반쯤은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건 재생도 못하는 거죠. 또 어디다 감췄다 여기다 감췄다. 예. 밀수하는 집들은 거의 가택 수색을 자주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던 끝에 그 북한은 집이 이제 불 때면 아궁이에서 온돌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온돌방에 이렇게 고래라고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요. 사이가 근데 있지. 그거를 끝에쯤에 뚫어갖고 거기다 딱 해서 레자 딱 들면은 야, 그거 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타요. 안 연기만 타요. 들어가요. 연기만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리고 중간하고 양골이 있기 때문에 끝골에다가 넣으면은 안 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 그것도 훔쳐가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내밖에 모르니까. 이러니까 돈이 손상이 많이 되죠. 그건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제 돈 감추는 방법이고 장군들이나 저 믿는 사람들 달러를 감추려면 은행에다 갖다 못 넣으니까요. 예. 가장 이제는 다 노출됐죠. 벽에다 감추는 거예요. 벽? 예, 달러나 이것을 저 벽지에다 해가지고 계속 붙여요. 이렇게. 벽지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벽을 붙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쓸 때는 벽지를 뜯어야 돼. 그렇죠. 예. 뜯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진짜 많이 감추는 분. 예. 많이 감추는 화폐 손상이 왜 일어나는지. 예. 북한에서도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나 이런 데서 이제 맛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집을 수색하고 하는데 저희가 보위부에 있을 때 그 가택 수색을 했는데 운수관리국장 장군이 완수탄데 그 집에 갔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침대 마다라스 밑에는 안 들춰봤어요, 그걸. 침대. 근데 후에 자기 고개 달러가 한 20만 불 깔려 있었거든요. 침대 마다라스 밑에. 다른 건 싹 다 주셨는데 마다라스 밑에 깔고 그냥 돈을 거기다 놓고 말아서 돕는 게 아니고 나무 한 판 딱 깔았거든요. 이게 안 들켰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집이 은행이네. 아니 근데 그렇죠. 은행 같은 개념이 집이 있어요. 은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명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간부들이 가택 수색을 당할 때 돈을 이렇게 뭐 베개면 베개 침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관리하는 돈준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달러, 중국 돈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여자분을 봤는데 그 집에서 간부들이 돈을 맡기고 이 여자는 달러나 이런 것들을 가짜나 아니냐 판단하고 받아서 그거 갖고 환율 가지고 먹는 여자거든요. 네. 돈을 보관해주면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주잖아. 그럼 나는 바로 썼어. 주는 족죠. 그래가지고 모으지도 않고. 근데 누나가 지독했어요. 거기 누나는 깡분유라고 알지? 깡통. 깡분유 깡통에 누나가 넣어놔. 돈을 부모님 주면은 그러면 부엌에 그릇 놓는데 그 찬장이라고 있어. 깜짝 있죠. 거기에 넣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누나가 분유통에 돈을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걸 내가 알아. 나는 돈 주면은 내가 돈 주면은 10분 내에 바로 써버려. 그럼 없으면 거기 누나 거기 분유 깡통에서 작업하는 내 동생이 딱 그랬어요. 내 동생이 내가 엄청 항상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맨날 그걸 훔쳐가더라고. 훔쳐갔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거 그냥 동생이 좀 쓴 거지. 노래할 거지. 자, 돈을 조금 함부로 쓴 것도 그렇지만 이게 감춰놓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돼서 화폐 복원 기술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또 있습니다.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3위 네모 기사. 딱 나왔네 뭐. 운전기사? 운전기사죠. 중장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거 낼까요? 예. 바둑. 제일 쉬운 거 낼 것 같아요. 김효수 씨. 원탁의 기사? 원타의 기사. 몇 자요? 김태훈 씨. 특이하게 북한의 대리기사. 북한에 대리기사 있나요? 진짜 대박이다. 고위층들 술 드시고 집에 가실 때 대리.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술 멀리. 먹고 가다가 김정일한테 걸려가지고 뭐 농담하다가 망한 사람 하나 있었죠. 예. 있었잖아요. 김책 가다가 김정일 차를 잡은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 문을 여니까 놀래가지고
우주라고 모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졌답니다. 진짜 고위급인데 애드립이 그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2015 북한 뜨는 직업 베스트 3. 세 번째, 택배기사. 아까 누가 대리기사 있지 않았어요? 네, 택배기사가 이명선 대표님. 나타나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택배기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장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물류가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 그러다 나니까 전문이 택배, 물건만 날라다 주는 직업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뭐 이제 저기 신의주에서 뭐 평성이나 평양까지 날라주는 이제 자동차 가지고 날라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동네에서 그냥 심지어 두부까지 날라다 주고 뭐 그런 것이 생긴 거죠. 자, 만약에 자 시계라고 칩시다. 시계 하나를 제가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 북한에 있는 무산, 무산에 있는 누구네까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보내죠. 보낼 수 있습니까? 보냅니다. 충분히 보내죠. 이제. 충분히 보내죠. 진짜로요? 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보낼 수 있어요. 예. 저는 받아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노트북이랑 그다음 MP3, MP4, MP5라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에서 온 거를? 네, 영어 사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먼저 다 탈북하다 보니까 제가 금방 따라 못 나섰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한 3년간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박. 쫙 그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왔어요. 오토바이로 그 사람이. 저는요 엄마한테다가 주소 화장품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뭐지 우체국 그 택배 박스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 상인이 그 그냥 자기가 못 넘어가니까 그냥 강 건너서 국경경비대 어느 집에 갖다 줘라 하니까 꼭 보이지더니 국경경비대 보이지더니 저희 집에 그 우체국 박스를 들고 예, 저희 집에 갖다 줘. 저희 막 까무라치는 줄 알았대요. 있잖아요. 간부들 북한 간부들 집에 우체국 박스 일부러 짓내려놔요. 왜냐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외국에서 건너온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인데 뇌물통에 받더라도 그 박스를 일부러 창고에다 이렇게 짓내려놔요. 아 잠깐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대치 상황은 맞는 겁니까 지금? 근데 보낼 수 있어요. 뭐 보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뭐 보내고 싶은 거? 뭘 보내 북한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포스의 앨범으로? 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밀수꾼이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는 거네. 심부름하는 사람 있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음식 시켜 먹으면 그냥 가서 먹던가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알바들이 생겨갖고 음식이나 뭐 하는 집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시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20분이나 30분 걸리면 예. 그때 되면 이제 내가 기다리기 귀찮고 이제 힘들면 집에 가면 집에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알바를 많이 쓴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해령하고 청진에서 지금 당일치기 버스가 2대인가 제가 올 땐 됐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2대인가 이렇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이렇게 당일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주는 밥이 작다 보니까 쌀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뭐 친척 집에서 먼저 내 쌀 한 10kg 붙여줄게 하고 그 버스 기사인데다가 쌀 10kg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버스 기사인데 시간 맞춰서 나가서 쌀 10kg 있죠. 그거 가지러 왔습니다. 아무개입니다. 하면 주는데 대신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기사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근데 우리 중대장이 사실은 택배 일을 해봤어 안 해봤어? 솔직히 이게 심부름 삼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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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부름 들어주고 뭐 구실대고 밥 한 끼 먹고 뭐. 그렇지. 그거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있어졌고 네. 그런 게 일단 많아요. 그 역전이 가도 그냥 그 짐꾼 하는 형태도 택배거든요. 다 그게 말이 틀려서 택배를 안 붙여서 그렇지. 구름에 가서 쫙 들었어요. 사람 무슨 멀리서 와 사람 뒤만 뒤면 막 뛰어서 좀 어디 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 짐 싣고 지리 집 앞에까지 딱 깨다 놓고 돈 주고 가고 내가 그거 알고 있다니까. 택배 원조가 여기 있어. 택배 기사 하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뭐 한국 실정과 북한 실정은 좀 다른 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종민우 씨가 이야기했듯이 장마당이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당이라든가 이제 이 시장 같은데 자전거를 다 가지고 있다가 물건 사는 사람. 여자들이 가면 치료다 주겠다고 해서 전문 자전거로 가지고 이제 그 낙랑구역의 통일시장이나 장마당 이런 데 전문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1톤짜리, 5톤짜리를 가지고 택배 회사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이게 뭐냐면 다 개인이 샀어요, 자동차를. 1톤짜리, 5톤짜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으로 자동차 번호를 못 받으니까 자기 기업소에다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자기가 개인이 운영해 하고 자기 공장 기업소에다 돈 얼마 들여놓고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북한에도 전국에 장마당이 400곳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물건 유통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택배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기사, 택배 기사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좀 최고로. 많은 거 말하는 거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장마당 각 도마다 움직이고 하는 물건들이 국경에 들어오면 밀수뿐만 아니고 공식적이 들어오는 물건 받아가지고 뭐 강원도로 보내주고 저 평양 황해도로 보내주는 이런 택배 기사들이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 배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배달받았어요. 뭘? 그러니까 월병을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보내주는 애가 있어요. 누가 남자가? 월병이요? 네, 월병이라고 중국도 알아. 중국의 빵인데 북한에서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북한의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대신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래놓고는 6개월 동안 이제 월병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매일 아침마다 그걸 배달해줬어요. 어허, 이거는 은하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네? 저 반장했어요. 초등학교 반장은 내내. 공부 다 잘해요? 반장은 공부 별로 아닌데 우리나라.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하죠. 반장하는 애들 반장. 네,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 한 줄에 세 알. 알지다? 안부현장 박수 반장이네 언니 학습 쪼장했네. 반장했다니까. 반장하려면 학급 반장이 아니고 학습 조장, 공부도 잘해야 되고 조장. 똑똑해야 되고. 야, 이렇게 부장이 논란이 어떻게 많아. 반장이 돼? 이렇게 논란이 많아. 지금 북한 고위층까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한 줄에 세 알. 한 줄에 세 알.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아니, 사람이 학급장이 있고 학습반 있잖아. 아, 학습 반장도 공부 잘해야 시키는 거야, 오빠. 2월 16일 입당해야 시키는 거. 아니, 맞아, 입당. 2월 16일에 넥타이 매야지만 그거 학습 반장도 될 수 있어요. 넥타이는 아무나 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택배 얘기에 갑자기 은하가 택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하가 갑자기 나는 월병을 받았다로 한 거거든요. 택배 얘기 하나 더. 월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하 씨는. 네. 예. 이번에는요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찾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5 북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네모로 가라. 장마당. 장마당으로. 장마당으로 가라. 아, 이런 쉬운 문제를 내고 그래. 나선으로 가라. 나선이요? 나선 선봉. 나선 선봉시요. 낮은 선, 낮은 선, 낮은 선. 나선 선봉. 중국 쪽이나 뭐 우리 쪽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국경으로 가라. 이런 거 어때? 잘못 듣고 북경으로 가라. 우리 북경이요? 저는 사실 중국으로 가라 아닐까요? 중화권으로 가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중국은 설득력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데. 양강도로 가라. 아니 녹화 시작한 지 몇 분 됐는데 뭔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 이 프로에서 도대체. 야, 얘기해도 돼? 뭐 말만 하면 여기 저기 여기 뭐 생선이야? 막 다 뜯어먹어. 나는 더군다나 북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남한 남자 처음 알았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처음 나도. 근데 이제 이거 알아? 익숙해. 욕 먹는 것도 익숙해. 근데 우리 김영철 씨, 네네. 중국으로 가라. 난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다들 그랬잖아요. 사실 일자리 맞아. 삼국통역이니까. 군대로 가라. 군대로 가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군대로 가라. 군대로 가라. 군대로 가라. 진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2015 북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빡빡이 부대로 가라. 군대 잠깐 나왔어. 군대잖아. 군대 나왔어. 빡빡이 부대가 빡빡이가 박근혜 뭐- 교수님 빡빡이 부대는 머리를 빡빡 깎고 가는 부대인가요? 북한에서 최근에 그 유행되는 말이 오리가 이제 빡빡하잖아요. 꽥꽥하고 빡빡하듯이. 그 오리처럼 빡빡하고 꽥꽥된다고 뭐 장마당이라든가 욕전이라든가 또 이제 다리 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오리 오른 거기에 소리 있게. 빡빡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력 소개소 비슷하게 인력 시장.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다 국가에서 배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군대 가던가 아니면 직장을 다 배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일자리를 구합니다. 뭐 일자리를 뭐 누구를 우리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 역전당 가면 일자리 없는 사람이 엄청 많답니까? 지금 뭐 노동자 농민이 있다고 일자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 사람들 이게 잘 사는 집들이 우물 파고 뭐 집 청소하고 뭐 집 뭐 울바자 치고 뭐 이거 잡일들 인력 다 사다 해요 이게. 그래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는 별로 안 주고 그저 하루 종일 잘 먹여주죠. 많아서 오케이. 밥은 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일도 잘해요 또. 밥 먹여주는 걸로. 태반이에요 태반.
이게 진짜 요즘은 시장에 가면 일명 빡빡이 부대라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정말 단순히 노동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 뭐 국어, 자기 이제 공부를 한 거를 이제 돈을 받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그런 교육자도 거기에서 이제 과외 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북한은 차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 오토바이, 아니면 짐수레꾼 같은 걸로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그 일자리에서 충당하는 거죠.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도 나르고 석탄도 나르고 노동. 집에 가서 밥도 하고 아이도 봐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부도 시켜주고 그게 다 빡빡이 부대에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 씨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거기서. 왜요? 영어 잘하잖아요. 갑자기 왜 통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홍수 쌤이랑 김태훈 씨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저 노래 잘 부르시는 오빠는 가서 노래 가서 교육하면 되고 두 사람 뭐 할 거예요? 연기 뭐 할 아니 거예요? 리어카 끌면 돼. 택배 원주가 나야. 택배 원주. 근데 자기가 다 이렇게 기업소에 속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죠? 직업을 다 주잖아요. 거기 안 가고 빡빡이 부대로 가도 되나요? 일단 첫 번째. 벌어서 조금 일부는 그 직장에다 바치면 됩니다. 아, 예, 벌어서? 그러니까 10만 원을 벌었다면은 한 2만 원 정도는 그만 원 수익금을 내면 돼요. 투잡이 가능하네. 그렇다면 어쨌든 자기가 속한 기업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데 네. 어느 정도 버나요? 그 양강도 회산시에 가면 이제 노예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시간제, 일당제, 장기간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대. 일을 이제 고용을 할 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떠돌이들, 연고가 없는 꽃제비들을 소위 말하는 그 소규모 장사꾼이라고 위장한 그 중매쟁이들이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 헐값에 팔아버리는데 하루에 받는 일당이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이제 가령 그전과 달리 집을 하나 짓는다 하면 그 집 짓는데 모래, 자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운송 수단이 약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영회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동차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도 출근 시간 이랬는데 그 나가가지고 모래 한 차 실는데 5명씩 한 번 싣는데 점심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돈을 1,000원씩 준다. 그냥 광고를 하면은 가득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러면 강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것이 지금 만연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강도에는 잘 사는 집이 좀 많아요. 못 사는 집도 많은데 잘 사는 집도 많다 보니까 가정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학교 이렇게 하면 식모. 네, 식모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온다는 게 저희 강냉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억수수 한 23kg 이상이 더 안 돼요. 그것도 뭐 탄강이나 군부대 이런 정도 돼야지만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매일 가족이 5식구라면 한 사람이 200g씩인데 한 끼에 170g씩 먹어야 되는데 강내는걸 나가거나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집 가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좀 깔보는 게 있어요. 아, 쟤네는 구질구질해가지고 저래서 못 산다고 남의 집 일이나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래도 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가서. 아니 그러면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가정부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입니까? 뭐 이대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다 몰래 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먹고 살아야 사회주의라서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점차 자본주의화 된다는 거고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있어도 가정집에 가서 청소해주면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뭐 빵 같은 거나 쌀 같은 거 받아오고 애를 봐줘도 빵이나 쌀 같은 거 받아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되게 순박했고 돈 받는 거는 자본주의화다 이래서 돈을 안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다른 공산권에 가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다 저런 요즘은 가정 도우미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모님들이 되게 많이 아파요. 잘 사는 집 사모님들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같이 밥하기도 싫잖아요. 아프다고? 일하라니까 아프지 일하라니까. 그러니까요. 밥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하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쓰려면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걸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간부집을 아는 여자가
중간에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돈도 일정에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법적으로는 걸리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이 저 집 머슴 쓴다 맞아.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머슴이 아니다 우리 친척이다. 친척이다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 먼 이런 시골에 식으로 포장을 해요. 얼굴이 안 닮았다고 아 고모라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간부들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친척이다 먼 친척인데 그냥 뭐 집에 먹자. 저희 이모가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저희 오빠네 집에 와서 이제 빨래도 해주고 물도 길어주고 이러면서 집일을 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챙기고 이제 돈도 좀 받아가고 했는데 우리 오빠의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자기 몸은 되게 예쁘게 단장을 잘 하는데 집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도 안 하니까 우리 이모를 데려다가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나는 내 이모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와서 일을 해주는 거를 막 진짜 모습처럼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갖고 이모 뭐 하지 말라고. 근데 이모가 우리 집에서 못하게 되니까 다른 집에 가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또 챙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영철 씨 꽃제비들도 막 무슨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그 꽃제비들이 막 팔린다는 얘기 자체가 너무 놀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팔리게 된다면 그 제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우리 꽃제비들은 있나요? 함경북도 청진에 가면요, 그 수남시장이랑 포항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그 이 꽃제비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전문 이렇게 인력시장에 팔아넘기는 노예 장사꾼 조직이 아예 있어요. 근데 이 조직들이 보면은 이제 그 이 고아들이랑 꽃제비들을 관리하는 게 북한에도 그런 관리 기구가 있거든요. 일종의 뭐 고아원 비슷한 거인데 여기에 선생님과 교원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그 고아들의 그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뭐 군대나 혹은 뭐 이렇게 돌격대 동원될 나이쯤이 되면은 이게 고의적으로 얘네를 이렇게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얘네를 인력 시장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가 이거를 본인들도 이거를 팔려가는 거 아주 좋아한대요. 이유는 뭐냐면요, 군대나 돌격대 강제 동원되면은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엄청 힘들게 일해봤자 주는 게 뭐 밥도 거의 안 주다시피 하고 거의 굶다시피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예를 팔려가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자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애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꽃제비가 뭐 때 막 째들째들해서 막 이렇게 긁은 애들이고 근데 조금만 좀 하면 꽃제비들 무슨 일이 터서 무슨 꽃제비들 인간하면 여느 사람도 가려보기 힘들어요. 옷도 좀 잘 입고 네 진짜로 사실이에요. 그 꽃제비들 일자리 구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뭐 다 머리 컸지 도둑질은 좀 못하겠고 하면은 데리다가 그 돈 대신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일 시키면 진짜 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네 완전 충성을 다한다는데 이게. 이게 지금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김홍수 씨 말대로 사람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게 북한 사회라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2015 북한에서 가장 뜨는 직업, 이번에는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용사? 화면 보여주세요. 여성에게 2015 북한 간부 딸들에게 최고 인기 직업은 네모이다. 간부 딸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되고 싶어. 가정교사네. 그러니까 간부 딸들이 좋아한다는 건 간부 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다른 공산권에 갔을 때 저 군 간부 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을 하나 봤어요. 뭐야? 스튜어디스. 안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아니 역시 비행기 한 아이들 대밖에 세 살은 없어. 달라. 그렇게 보면 저도 그거 뭐지? 북한 식당 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북한 식당 거기도 간부 중국에 있는? 예, 그 아무나 못 나누는데 강릉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자까지 나가 있거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간부 자녀들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간부 딸들에게 최고 인기 직업은 카지노. 카지노 딜러이다. 북한에 카지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나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있잖아. 나 하나 있다고 들었어. 아니 호텔에 이게. 낙인선봉이 하는 건 북한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홍콩하고 중국이 와서 차려난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막. 최고 인기 직업은 요즘 보면 한류 좀 타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무용수인 쪽 북한에서 딸들이 연예인이다.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2015 북한 간부 딸들에게 최고 인기 직업은 관광 안내원이다. 그럼 저희들 했던 거 저희가 막 나요. 북한이 지금 분명히 북한은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남희석 씨도 가보셨고요. 저는요 너무 놀란 게 동영상 보니까 뭐 스웨덴 사람들인지 어딘지 와서 자전거 여행하고 막 이러는 것도 봤어요. 그럼 과연 북한 그 딸들이 좋아하는 관광 안내원 어떤 모습인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멋있다. 이게 영어, 불어, 뭐 독일어 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모도 돼야 되고. 또 외국 사람들 상대하니까 충분히 해야 야, 되고. 발전했다. 그러니까 외국어 특기생들인 거죠. 가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예. 아, 저거 진짜 신기한 언니 한복도 직업이네. 예쁘지? 북한에서는. 여 건강지대인 겁니까? You want to try this? It's okay. 따갑다. 이거 사진도 찍었어요. 먹는 거. 비거스럽게 먹는 거. 최고의 인기 직업입니다. 와, 인기 직업이군요. 자,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그 우리 남한의 관광 가이드 개념하고 북한의 관광 안내원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외교 활동가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외교부 직원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요새 저 관광업을 이제 산업화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나 외화를 획득하라는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저게. 관광객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것도 구경하세요, 저것도 먹어보세요 하면서 어느 정도 외화 그 계획을 하면 그 나머지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팁을 잘 주는 겁니다, 이게.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부자들이 팁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외화 획득이 엄청 좋은 게요. 벌써 저 사람들이 이제 출신 성분이 이제 기본에 된 사람들인데다가 또 좋은 그 남자들을 이제 외교관들이나 뭐 외화벌이 직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혼인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차려지니까 저거는 정말 뭐 간부집 딸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인 거죠. 그 우리인데도 이제 그 당비서 딸이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 관광안 9월산 관광 안내원에서 반장을 해요. 일단은 그거를 직업으로 해갖고 이제 준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직구배부터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탁탁 고르면서 이렇게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관광 직업이 짱이에요,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 그니까 항상 평양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안내원들이 그 안내를 따라서 막 그 뭐 만경대도 찾아가 인사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노래가 나왔어요. 예, 하늘 넘어 평양을 찾았어 벗들이 오네 인민의 행복을 알려고 찾아온다네 친구나 신노보이 그 이쁨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화면 정지된 줄 알았어. 옛날 노래. 우리 사는 내 나라에 찾아온다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조금 어느 걸 가지고 노래까지 나오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장 최근에 온 우리 최윤미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 북한에서 북한 관광 안내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이며 안내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예. 첫째로 이제 터대가 좋아야 돼요. 네? 터대가.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이. 토대. 집안의 그래. 내력이. 출신 성분. 네, 출신 성분이 이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랑. 그래야겠지. 예, 뭐 옆에 서 있었다던가 막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외모도 예뻐야 되고요. 일단 키는 165는 돼야 될 거고. 우와. 예, 그 정도 이렇게 날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가르쳐야 되고. 네. 이게 강명도 교수님 외대 출신들도 은근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냥 평양 외고학원만 나와도 스튜디오로도 가고 안내원도 네. 했지만 지금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이 관광학부가 있는 대학이 경공업대학하고 장철구 상업대학이라고 평양에 있는 두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치열해요. 이거 한 번 들어가려면 백만 있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돈을 한 1,000불 정도, 2,000불 정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 안내원을 왜 가려고 하냐면 북한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묘양산에 가고 싶다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 안내원이 되면 북한의 최고 좋은 명승지란 명승지 다 가볼 수 있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도 있고 그치. 상당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샤워도 예, 마음대로. 북한의 이 관광 안내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조선관광총회사라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하는 회사가. 여기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개인으로 활동하거나 무슨 뭐 후리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 우선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따려면 관광학부를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 아프리카 다음으로 오프로드가 제일 많은 나라라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관광 명승지로 지금 북한이 개발해 놓은 것만 한 20곳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왔는 데만 뭐 원산이든지 함흥 마전이든지 백두산, 묘양산, 원산, 금강산, 이 칠보산 아주 명승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북한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보통 200km에서 400km 떨어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데. 근데 관광객을 안내를 하게 되면 관광 버스를 타든가 특별 기차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꼭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북한을 갈 텐데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관광 안내원이라는 직업보다는 그 일반인들한테 되게 좀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 뭐냐면 그 해설원이라고 이제 도당이나 군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일성 부사 관련된 그 김부사 관련된 사석관 그 해설원들이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뒤로 받아먹는 그 수입이 꽤 짭짤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관광 쪽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좀 이렇게 어중간한 간부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간부들도 경쟁을 서로 해가지고 서로 자기네 딸들을 여기 보내려고 막 뒷거래를 해가면서까지 막 여기를 이제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이 관광 안내원이 되려면 출신 성분이 외국인을 접촉하거나 외국에 갈 수 있는 출신 성분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자료를 보면 제가 이제 그분에서 조금에서 보는데 개인 자료 이렇게 쭉 보면 번호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접촉할 신분은 101번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시민들 앞에 뭐 우리 뭐 주민등록번호처럼 뭔가 등급이 숫자로 매겨져 있어요. 출신 성분에 대한. 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는 저 뭡니까? 군대 안에서는 이제 대열과라든가 그 민간인들은 주민등록과 이런 데 있는데 출신 성분이 이제 그 계급별로 등급이 돼 있어요. 있어. 네, 적대 계급 세력은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그 기본 세력 핵심 계층 해가지고 애가 똑똑해요 군대에서 여기 군관학교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대열과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 보라. 근데 그 뚜껑에 뭐 72, 뭐 60, 됐어. 아예 안 보거든요. 이게 뭐야?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이상해. 그렇죠. 네, 그런 식이 돼 있죠. 저게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업의 어떤 그 발전 단계 이런 걸 보면요, 그 자기 나라가 외국보다 이제 가난하다거나 좀 낙후돼 있을 땐 외국 관련 직업이 최고 인기 직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 나라가 그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가 되면 사실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외국과 관련된 직종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거의 못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 직업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기의 이제 등락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전에도 인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직업? 옛날에도 외국 관광객은 있었어요. 동구권 사진 나라도 있을 때 관광객들 많이 들어가고. 평양에 있었지. 그러나 이렇게 김정은이가 올라와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라고 마식용 스키장 만들고 원산을 국제관광 특구로 만들 이런 산업화를 안 했던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영향이. 그러니까 스위스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북한 이 김정은 젊은 친구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이 이자처럼 뭐 스위스 스키장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물놀이 이런 것들 보고 와서 우리나라도 해놓으면 스위스하고 위치가 상당히 비슷하거든, 지리학적으로 볼 때. 근데 다 잘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관광이 풀리지 않고 가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중대장은 혹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보고 갔었어요? 못 봤습니다, 이곳이. 진짜? 아니, 양강도 함정도에서만 놀았으니까 거기 외국인 알지. 아니 저는 9살, 10살 때도 어떻게 봤대? 백두산 거기 가면 관광지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저 초콜릿도 많이 얻어먹고 사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저희 지역에 그 세관이 관광지. 있어요. 거기 외국인 미국 사람들 나오고 중국 사람들 나오고 좀 많이 봤어요. 난 탈북하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외국 사람을 봤어. 탈북해서 방콕에 왔거든요. 어머 나 이런 사람부터 세미색감한 사람부터 머리뿔이나 사람까지 다 있거든요. 어머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전 세계 여행이네.
감옥에서 북한 사람들끼리 있고 일단 나오거든요. 이제 국정원에서 한 명씩 취급해요. 그때 이제 나올 때 보면 막 외국인들이 쩔다닥 뽑고 있는 것도 있고 아우 야 기가 막히게 많아요. 머리 뿌리 난 사람도 다 있다니까. 햇빨가요. 앉아서 걱정을 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이게 파마한 것처럼 완전 얽힌 이런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머리 감고 저 빗을 어떻게 빗을까 막 이러면서 언니들이 걔랑 걱정을. 신기하지. 아니, 근데 부산이 정말 시골이긴 시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다 외국인을 해봤어요. 보고 놀란 게 안 가본 아니라 우리도. 저 사람 평양에서 왔다 이러면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아, 평양에서 온 사람. 평양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은하 씨, 네. 그 무산 그렇게 욕할 거 없어요. 백들은 외국인 얘기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경상도 사람을 처음 봤어. 독서실에서 재수하잖아. 재수하는데 거기 알바하는 형이 대학생인데 교련복을 입고 부산 사람인 거야. 그치.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그 부산 사투리를 듣고 있었다니까. 보신 것도 보신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경상도 있냐면요. 사투리.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릴 때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니고 서울 사람처럼 안 보여서 그런가 봐. 나중에 나이가 들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경도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만 서울에서 태어났지 혈통은 북한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오고 많이 빠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덕후가 야, 자리 바꿔 저쪽으로 가. 자, 김태훈 씨도 북혈 실향민인 그래요. 거죠. 일성 그러니까 그때 내려왔어요. 똑똑한 이유가 있었네.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조이 거죠. 가더라고. 자, 이만각 지금 관광한 내원이 인기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2015 북한에서 가장 뜨는 직업, 이번에는 북한에서 최고 부수입을 챙기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5 북한에서 최고 부수입을 챙기는 직업은 네모이다. 최고 부수입을 챙기는 직업은 우리 담비 양이 했던 직업. 밀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 캄보디아 갔을 적에 북한 식당을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그 팁이나 이런 걸 많이 주려면요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관광 안내원처럼 뭘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가정부 아까 가정부 얘기했잖아요.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가정부 이렇게 주잖아. 일단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니까 국경 이런데? 국경 세관. 그러니까 세관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2015 북한에서 최고 부수입을 챙기는 직업은 지하 경제 투사이다. 이거를 어떻게 맞추라고? 글자 다도 모르겠고. 지하에서 경제도 힘들고 투사도 경제를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야. 지하 경제 투사라면 과연 뭘지. 뭔가 자본주의를 이끄는 몰래 그러게요.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튼 밀수꾼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 모르겠거든요. 네.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제는 기술이 곧 돈이다 하는 이제 개념이 텄어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의 그 연구소, 뭐 과학연구소나 제품연구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연구한 자료나 또 외국 상품 이런 걸 잘 모방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일반 주민들은 뭐 중국채도 있고 뭐 우리 한국산도 있고 뭐 하지만 비싸거든요 그것이 다 물 건너고 밀수해 간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좀 저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사서 쓰는 거죠 현재. 그러면 탈북 미녀 이란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장마당에서 몰래 파는 발명품을 사거나 또는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평양의 건설건재대학교 그 교수가 발명 하나 했는데 5시간 만에 완벽하게 굳어지는 시멘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밑에 주민들이 쏠가닥 발명해서 시장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걸 보면서 이걸 국가에 도입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인데 아예 교수인데 특허까지 내서 외국까지 가서 발표하게끔 있잖아요. 특허 내서 내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라던가 그 어떤 땔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온수 같은 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또 뭐 이렇게 발명한 게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덮여가지고 목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걸 또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시장에다 이제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송희 씨.
북한의 진짜 지하 경제 투자자들은 함흥에 있는 화학공대 중퇴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게 남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식물에서 이제 그 빙두 원료를 뽑아내갖고 그런 마약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이제 그게 나오는 투자를 그래갖고 자기 그 지하에다 땅을 파갖고 이제 집이랑 지어갖고 거기에서 몽땅 그 실험실을 만들어갖고 자력갱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있어요? 마약 같은 건 좀 큰 거고 동네에도 발명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같이 감자를 깎는데 그 식칼로 깎으면 두껍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돌려 깎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목수인데 철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깎았는데 그걸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감자 깎는 칼하고 비슷한 원리인가요? 좀 틀려요. 한국에는 이제 같이 플라스틱 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감자가 많잖아요. 그 뭐 시골 같은 데는 감자떡이랑 만들려면 갈아야 되는데 철판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철 이렇게 다 절단을 해가지고 못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요. 그렇게 감자를 갈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남자분이 북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인기가 너무 네. 그래서 김영철 씨가 준비하신 게 있죠?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탈북 미녀들이 뽑은 거예요. 네. 탈북 미녀들이 뽑아준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15년 북한 최고의 신랑감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세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수. 운전수다. 그 정도 아닙니다. 씨? 더 높게. 외교관이다. 외교관이다. 외국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김우 선배님 모르시겠죠? 군인이다 나는. 돈이 그런 게 아니고 정답은 바로 항공우주과학자이다. 저는 북한에서 항공우주과학자가 최고 신랑감을 뽑히고 있다는 자체가 놀랐는데 윤미 씨가 얘기 좀 해서 이거 진짜예요? 네, 그 이제 네. 2014년 초반에 강민선 3호 발사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거를 이제 발사할 때마다 그 과학자들이 엄청 이제 배려를 많이 받고 김정은이가 그 사람들을 직접 평양으로 불러서 최고급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막 뉴스도 계속 나오고. 모란봉 악단 공연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모란봉 악단 공연도 자기가 앉아서 직접 같이 다 보고 기념 촬영은 뭐 두말할 거 없고 선물 같은 것도 이제 그 집집마다 다 보내주고 그 사람들 아픈 그냥 확 튀기는 거죠 그때부터 막. 그 사람들은 예. 그 식사도 칼로리 식사라고 보장돼요. 이게 예. 딴 생각하지 말고 제 일에 충실하라고. 한 달에 꿀 2병, 뭐 산꿀로 그것도 뭐 기름 뭐 두리떠 뭐 이래갖고 칼로리 보장해준다. 칼로리. 야,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과학자한테 꿀 2kg랑 칼로리 보장해주면 누가 남아있지? 기본급 보장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칼로리를 보장해준다는 게 말하자면 국가가 그 사람들을 관리해준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다 이러면 김책공업대학이랑 리과대학이 있어요. 평성에. 그래서 우리 옆집 그 오빠가 이제 그 리과대학을 나와갖고 거기서 이거 연구를 하면서 씨앗을 발명했어요. 그래갖고 평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집에 그 따님하고 결혼을 시켜주고 그 집 자체가 그 아들 집 자체가 통째로 평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바뀐 구역에서 산대요. 그리고 집도 과학자 아파트를 이번에 최근에 새로 지어가지고 그 입주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나 집도 최고급 주택을 주지 하니까 또 과학자 남자들이 정말 그 결혼에 1등 신랑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과학자들 또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이거 다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운하 3호라고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주권에 진입을 시켰는데 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10손가락에도 안 들어갑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북한도. 나사처럼. 나사를 모방해가지고 항공우주국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위성 3호, 운하 3호를 그 띄워서 성공했을 때 이 과학자들을 한 1200명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김정은이가 직접 기념 촬영까지 해줬거든요. 평성에 있는 이과대학 옆에 과학자 도시를 만들어주고 최고 한 50평에서 60평 되는 아파트 주고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급소가 따로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일 때도 이렇게 안 해주고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핵무기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꿈입니다. 핵무기를 소형화시켜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만 하게 된다면 북한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자기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들을 최고 대우를 해줘서 그런 꿈을 실현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에 무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많이 벌었듯이 사실 뭐 그 중동 지역이라든지 공산권에 굉장히 많이 무기 기술을 전파해줬죠. 그러니까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 러시아 가서 했었지만 다른 나라의 위성을 대신 쏴주는 것만 가지고도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가 어마어마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저 1,200명의 과학자라고 하지만 1,200명이 있는 공장에 비해서 몇천 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로 내세워주냐면 과학자들을 2014년도에 연풍호에다 아주 경치 좋은 연풍호수 근방에 과학자 휴양소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연풍호수가 아시아에서 인공호수는 가장 크다는 호수거든요. 거기 김정일, 김일성 별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학자 휴양소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서 낚시할 수 있고 레저, 스포츠, 물놀이장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줬다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과학자들 과학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는 과학을 하라는 게 내가 말도 아니고 못해 이거. 출시하라는 거죠. 놀라는 거지. 네, 근데 숱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물이 없어서 다 말라버려가지고 연풍호가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았었어요. 오래 가뭄어가지고. 작품은 끝내 내놓긴 하네요. 뭐 잠수함을 내놓는다든가. 지금 위성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게 지금 다시 이제 그러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하나 발사한다고 하는데 그러게. 이번에 발사하는 거는 운하 3호보다 더 크답니다. 그 용량이 커야만이 큰 위성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성 발사하는 그 카메라가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선명도라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지고 말하자면 그때는 한 톤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2톤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용량을 크게 가지고 발사한다는 아니 거예요. 옥수수 지금 2톤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자, 아라 씨가 만약에 과학 계통에 있는 분하고 결혼하려면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하고 만나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돈을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는 사람. 과학적으로? 네.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건 과학자가 할 일이야.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은결 씨라고 계신데 모자에서 돈이 막 나와요. 자, 박은혜 씨는 네. 연기자고 네. 연예인이에요. 네. 부수입을 만약에 하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몰래 행사 뛰어야지. 김웅수 형님은 부수입? 예, 만약에 부수입보다가 뭐 있어 리오까지. 지금 사실 좋은 배우자 뭐 이런 게 뭐 어딨냐는 하겠지만 인기 있는 직종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애 카운슬링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태훈 씨께서 오늘 이만갑 탈북 미녀들을 위해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 한 2년 전에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들이 다 북한 남자들이 주연한 영화들이 많아졌어요. 맞다, 그러니까 맞다.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베를린에서 공작을 하는 북한 첩보원이 하정우 씨였고, 맞아, 맞아. 용의자를 보면은 공유 씨가 맞아요. 북한에서 온 특수부대원이었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면은 김수현 씨가 또 북한에서 온 첩보원이었고,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 영화들을 액션 영화로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몸을 움직이는 영화로 보는데 여자들은 이 영화를 멜로 영화로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 돼요. 여기 다 맞다고. 멜로지. 멜로는 양념으로 들어있는 한 점이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한국에서 여성들이 멜로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이 갑자기 북한 남자로 바뀌었는가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영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옛날만큼 순종적이지 않고 맞아. 집에도 잘 안 데려다주고 데이트를 해도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고 근데 멜로를 하기 위해선 순수한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등장시키자니 이게 좀 이상하고. 우리구나. 그러니 우리 순수해. 그래도 북한에서 온 몸이 굉장히 좋은 특수부대원인 남자면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순수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주인공들이 남자들이 등장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3개를 해주시면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이래야 이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과연 그걸 오픈했을 때 한국 여자들도 좋아할지. 뭐 이게 약간 재밌자고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자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합니다만. 네. 첫 번째, 남자의 엉덩이를 토닥여줘. 누나야. 한국 남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요새.
말하자면 그 아마 아시겠지만 혼자 술 먹는 술집에 가보면 혼자 온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회사에 가도 위에서 뭐라 그러고 밑에서 뭐라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뭐라 그러고 여자친구 만나면 또 결혼해야 되는데 집은 구했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좀 토닥거려주면서 어우 잘했어 어우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 눈물이 확 쏟아져 그냥. 그래서 광고에도 공감. 제가 저거를 했더니 비상금 통장을 털어놓더라고요. 정보가 있나 보다. 힘들어할 제가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당신을 할 수 있다 이러고 그리고 정 힘들면 때려쳐야 내가 벌어보게 살릴게 이러니까 갑자기 왈칵 하더니 사실은 나 여기 비상금 통장을 15년 적금을 든 걸 갖다가 이거 싫어해요. 아시겠죠? 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봅니다. 애교를 떨어라. 근데 이거 애교를 떠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한국이 이제 남녀 평등이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지다 보니까 애교 있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남녀가 이렇게 신분이 차이가 있고 막 평등하지 않던 시절에 남자가 가진 걸 얻기 위해서 발전한 거예요, 여자들. 그러니까 자꾸 이쁘게 보여야지만 뭘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지면 여자들이 굳이 애교를 안 떨어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 애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애교를 좀 떨어주면 홀라당 또 넘어가요. 와 짱이다. 네. 또 야야. 바로 비상금 통장 나와요. 근데 애교를 안 떠는 사람이 같이 애교를 떠면요 무섭대요. 그거는 어쩌다 한 번 떨고 또 안 떠니까 그래. 이 애교를 우리 은서가 최고로 잘 떨어. 돈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면은 내가 나갈 때를 여수같이 알아. 현관에 신발 있잖아. 신발을 다 정리해.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돈 안 줄 것 같잖아. 그러면은 힘들어. 이것도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 그래? 돈 달라고는 안 해. 김정도는 또 그 돈 달라는 신발 얘기를 안 해요? 정리가 힘들어. 땀 나지도 않았는데 그래 알았어 줘. 이 두 개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칭찬해 줍니다. 애교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거고. 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신 정말 그 옆에서 막 예쁜 짓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랑받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은 뭘까요? 내 남자에게 최근에 선물해라.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안 줘, 밥을. 그래 밥 좀 해줘. 급식이 안 나와 급식이. 그러니까 맞벌이도 많이 하게 되고 다 아침에 같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때요. 우리 예전 부모님들은 밥을 안 먹이면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밥을 못 먹으니까. 왜냐면 아내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서 네. 제 아내가 연애하고 신혼 막 들어갈 때 도시락 20인분을 사왔어요. 와 세상에. 짱이다. 저 그때 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 아니 요 세 개를 가만히 보면서 동네 7살이나 8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 이렇게 보이죠. 그 친구들을 잘 보면 그 꼬마애가 내가 사귀어야 될 남자하고 똑같아요.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니 근데 뭐 이뻐. 고기 반찬 해줄까 이러면 바로 홀랑 넘어 홀랑. 야 지금 탈북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런 거야. 맞아요. 우리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2015 북한에서 뜨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최악의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5 북한 최악의 직업은 네모이다. 당장 떠오른 건 군인 같아요. 왜냐면 민간인들은 사실 먹고 살 게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다른 일이라도 해보는데 군인은 사실 배급도 요새 많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어디 움직이기도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겠다. 공무원이다. 공무원. 왜요? 워낙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위에서 누르고 밑에 시민들은 뭐 많이 힘들어하는데 뜯어먹고 막 이러면 뭐 중간에 공무원이 끼어 힘들 있으니까. 것 같은데. 2015년 북한 최악의 직업은 그 똥 푸는 사람이다. 북한에서는 매년 그 걷어서 줘야 된다면서요. 내 거 들은 거 아니죠?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미치는 거야. 할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정답 확인합니다. 2015 북한 최악의 직업은 정규직이다. 어머. 왜? 최고의 직업 아니야? 아니 우리는 지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
기억하는데 반대구나. 이게 맞나요? 북한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요. 북한의 모든 노동자는 다 정규직으로 보면 됩니다. 직업 선택권이 없이 정부가 강압적으로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사람들이 지금 자율권이 없으니까 특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데 정부가 급여도 안 주고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이게. 정규직이 아닌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그건 오해가 있어요. 정규직이 아닌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배치받은 직장을 그만둘래도 백을 쓰든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다 위에 뭐 당 간부라든가 구역당 간부라든가 시당 도당 간부를 끼고야만이 옮길 수가 있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남자들은 다 100% 정규직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어떻게 먹고 사냐?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에서 주는 돈 3,000원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쌀 한 킬로에 지금 5,000원인데 어떻게 3,000원 받고 공장 기업소에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뭐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일동 이제는 바보가 국가를 믿질 않습니다. 정부를 믿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벤이라든가 당비서 낳고 공장에다가 이자처럼 뭐 2만 원을 내든 10,000원을 내고라도 자기가 시간을 벌어 가지고 장마당에서 일을 하든 뭐 유통업을 하든 뭐 밀수를 하든 시간을 벌어서 나와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찾아야지. 네. 공장 기업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북한에 이게 83 노력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김 부사가 이렇게 현지 지도를 했는데 8월 3일 날에 해서 그 공장 기업소의 부족한 부분은 자력갱생으로 그 해결하시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게 83 노력 제도인데 그 83 노력 제도를 그 공장 기업소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출근 안 하게 하고 그 너네 장사해라. 장사해서 뭐 7대 3이면 7대 3, 8대 3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83 노력이었거든요. 네. 기업소에서 자재 지도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게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몰래 밀수 같은 것도 하시고 뭐 하셨었고 제가 그 아버지 대신 가끔씩 대체 노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수입이 있으면 기업소에 돈을 조금씩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도 정년퇴직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해도 뭐 나와요? 연금? 연금도 아니 없잖아. 북한 제도에는 이제 그 근로 기준 시간이 65세까지 일하고 거기서 이제 퇴직을 하면 사회보장금이라고 이렇게 주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진 않죠. 작동을 안 하는데 근데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졌죠. 지금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공장 기업소에서 뭐 배급도 못 주고 돈도 못 주는 형편에 뭐 그거 사회보장 제도는 말뿐이고 형식뿐이고 다 없어지고 북한에서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규직이라고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정민우 씨는 군인할 때 북에서 뭐가 가장 이 스트레스 받는 압박이었습니까? 술 마음대로 못 먹는 거. 한국 군대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군인이 술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그 몰래 그 술 정먹 깊으면은 그 김함에 넣고 빨대로 꼽아서 쪽쪽 빨아서 먹고. 어제? 짱이다. 김함에 보면은 내 김함 보면 그 머리맡에 배나고 놓으면은 그게 공인 떡이라고 공인 하는 거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딱 그 가는 빨대 연결해서 넣어서 술이라는 게 좀 담요 얘기도 밑에서 하고 먹고. 이래야 맛있는 거지. 술이 근데 몰래 먹는 술이 떡을 맛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안 싸우는 사람은 집에 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 30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막 퍼먹고 또 자전거 타고 왔는데 집에 자전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3남매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역시나 30분 거리다 보니까 자전거 없으니까 도보로 막 30분 동안 떼어가 집에 와서 밥을 막 퍼먹고 또 30분 동안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위가 너무 아프니까 그 오후 수업 늦지 않겠다고 막 떼어가지고 막 이런 옆구리 끌어지고 막 이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락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 좋은 거 아니면 넌 또 김치 싸왔어 막 이런 말도 하고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죠. 나는 그 도시락으로 정말 불효했어. 네. 그 어머님이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을 딱 열어보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던져놓고 학교로 가. 그 어머님이 다시 싸가지고 뒤에 우리 여학생한테 다시 싸갖고 갖고 왔다니까. 슬프네요. 근데 그걸로 어머님한테 불효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은하 씨. 반찬이 마음에 네, 안 들어. 김치나 뭐 반찬 이거는 정말 애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그 반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도시락을 쌀 그 반찬이나 쌀이 없다 보니까 생수통 있잖아요. 이런 생수통 안 보이는 그 불투명한 거를 갖고 와서 점심시간에 후루룩 마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이 아니고 밥도 아닌 죽. 2차 가루 죽을 써갖고 와서 친구들 다 밥 먹는데 자기는 굶을 수 없으니까 생수통으로 그냥 물 마시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인데 저는 다 도시락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다 개인이 사가야 돼요. 급식을 안아준다 이거. 아니 근데 급식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기업서 있잖아요. 엄청 뭐 김책지철 뭐 연합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점심시간에 밥을 줘요. 왜냐면 그렇게 점심시간에 밥을 주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거든요. 예, 강제로 내가 끌려가더라도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전대도 보게 되면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뭐 못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점심 식사 자기가 하면서 식권을 내가지고 식권을 1인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5장을 먼저 내요. 먼저 내게 되면 그 푹 퍼진 국수를 같이 받잖아요. 5인분을.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 국수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했지만은 이 스트레스라는 건 북한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다 스트레스입니다. 북한 전체가 스트레스 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공장 나가도 돈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알아서 공장은 강제로 나가야 되고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온 주민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1951년부터) 매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꾸밀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이케아 카탈로그. 이번 새로운 카탈로그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와 홈퍼니싱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I never knew that golf work could fit this perfectly. It's as if it's a part of me. Light, it's comfortable with every movement, and it gives me confidence with every swing. Experience Scandinavia. Wide angle.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전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진심을 담다.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일촉즉발 DMZ 위기의 순간. 장병 2명이 목함 지리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정은이는 김정일과 김일성하고 다르구나. 잘못하게 되면 전쟁도 도발할 수 있겠다. 결코 한반도는 평화시대가 아니고 분쟁 지옥이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처음 함께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함께 계속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 김재훈 씨, 오늘 어떻습니까? 일단 전 여기 와니까 너무 좋네요. 전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안 하니까. 매니저한테 연락 할만해. 출연료도 대폭 인하해 드릴 테니까 자주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인하가 뭐야? 아예 받지 마. 무엇을 하라고?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2015 북한의 뜨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물결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통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